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공포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계좌 보기 무섭지 않으신가요? 파란 숫자만 보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괜히 뉴스라도 열었다가 더 불안해지는 그 기분. 주변에서 이미 팔았다는 사람들 얘기 들리면 나만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로 냉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13점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지난주 최저점에서는 11까지 찍었습니다. 이 지수가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공포에 질려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팔고 있거나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공포 지수가 이렇게 낮아질 때마다 조용히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낮아질 때마다 매수 금액을 늘리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분석한 7년치 백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이 전략이 단순하게 보유만 한 전략보다 수익률을 99%포인트 이상 앞질렀습니다. 이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포 구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원인을 알면 두려움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급락에는 세 가지 충격이 겹쳤습니다.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고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놨던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면서 하락폭을 비정상적으로 키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쌓였던 레버리지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빠진 겁니다. 골분 상처를 도려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시장은 훨씬 더 건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면 지난 5주 동안 무려 38억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하나로 약 5조 5천억 원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하나에서만 21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11억 달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5주 만에 가장 강한 유입 흐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40일 만에 양수로 전환됐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40일 동안 음수였다는 건 그동안 미국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다는 의미고, 이게 양수로 돌아섰다는 건 매도세가 끝나고 다시 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금을 기관 투자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부 검토를 마친 기관들의 자본 유입이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뭘 봐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어떤 기관이 감독하는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모호한 시장에는 대규모 자금을 집어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제도권 자본이 훨씬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의 CEO는 이 법안의 4월까지 통과 가능성을 80에서 9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 의장도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도 이 법안이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이끌 핵심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집계하는 예측 사이트에서는 현재 올해 통과 가능성이 6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약할 때 이 수치도 45%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올해 들어 4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코인 빼고 다 오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투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자산에 열광할 때 그 자산은 조정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산에 다음 사이클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 거래량은
지난해 1월 대비 87%나 줄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산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각자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빠뜨리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정확한 바닥을 알지 못합니다. 전망도 엇갈립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6년 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봤고, 반대로 일부 전략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95% 이상이 채굴됐습니다. 한감기를 거칠수록 새로 나오는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가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제도권 자금 통로는 살아있습니다. 미국 규제 명확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공포 속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립토카트 CEO는 최근 지금 시장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과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이 동시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축적 구간의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루나 붕괴, FTX 파산, 그 극단적인 공포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조용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물론 이번이 그 패턴과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공포가 시장의 끝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무서워서 팔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훨씬 높은 가격에 사야 했던 그 시간으로 기억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던 그때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다고 기억하실 건가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정 종목 매수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공포 속에서 팩트를 근거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